네, 이번엔 주인이 바뀌거나 바뀔 예정인 두 기업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이 57년 만에 새 주인을 맞았습니다. 고강도 경영 쇄신도 예상되는데요. 또 항공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이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새 출발이 될 수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남양유업 이 총수일가가 이렇게 주식을 단시간에 판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결정도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일명 불가리스 사태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거를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정말 해프닝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공분이 있었던 게 4월 중순, 4월 13일 정도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홍원식 전 회장이죠. 사퇴를 내고 경영에서 물러난다. 그랬을 때만 해도 좀 반신반의했던 게 거의 지금 한 홍원식 전 회장이 53%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회사에 결국 이사회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또 개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요. 이후부터 꼭 한 달 보름 만에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입니다. 경영 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한앤컴퍼니가 약 3,100억 원의 전량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홍원식 전 회장이 지분을 전량 매도하는 전격적인 결정이 났었고요. 아마 이를 통해서 이제 남양유업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간에 알렸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사모펀드라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사모펀드가 특성을 보면 기업을 좀 저렴하게 사서 정상화시켜서 팔고 이익을 얻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직원의 구조조정이라던가 납품처 대리점 정리 같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고강도 조치가 더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직원들 일부에서는 우려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겠습니다. 일단은 매각 전날인 26일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표에 좀 힘을 빼는, 그러니까 미래전략본부, 경영지원본부는 대표이사 직속 체제지만은 직속에서 좀 뺐습니다. 가령 영업본부, 마케팅본부 등을 이제 신설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 사내 조직 개편이 있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직원 구조조정 이후에 대리점, 납품처와의 관계를 또 한 번 쇄신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나 좀 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도 알아야 될 것이 지금까지 남양유업의 문제가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의 품질 문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기업 브랜드 또 하나의 이미지였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원치 않는 또 다른 불협화음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또 물거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3% 정도의 이 지분 가격이 3,107억 원. 이 매각 가격을 두고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지만 특히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인수가 결정되고 주가가 급등했고 또 어제는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투자자들 어떤 점 주의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전형적인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죠. 하나의 이제 깜짝 사건이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그 다음 단계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벌써 70만 원까지 왔다가 다시 60만 원대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미리 들어간 분들, 남양유 홍원식 회장의 결단을 믿고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딸려오신 분들이야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현재 일단의 이벤트들은 모두 재료는 소실된 상태다. 이 점을 꼭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양유업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그동안 얘기를 하셨지만 다른 매각 기업과 남양유업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정상화 위해서는 경영 쇄신 그리고 소비자 신뢰 회복이 급선무일 텐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제는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신뢰도, 브랜드 이미지 회복에 있어서는 정말로 초긴장 상태로 앞으로 수년간을 더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기술력들은 뛰어나다, 품질에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다만 매출의 거의 60%, 70%대가 우유, 유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품 다각화에 대한 측면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성장성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스타항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주항공과 합병이 무산됐었는데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지금 인수전이 뭐 10개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참여하는 등 예상외로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그 사이에 좀 뭐 없던 매력이 생긴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항공 업황이 좀 바뀌었죠.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막 심각하고 힘들었었는데 최근 이 백신 접종과 함께 특히 뭐 어제 나온 뉴스였죠. 괌 사이판 노선도 이제 6월부터 다시 풀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면 역시 장거리는 못 뛰더라도요. 이 저가 비용사들의 저비용 항공사들의 매력도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인수전은 좀 뭐 그랬었는데 좀 안 좋았는데 이번은 좀 뜨겁게 달아오른 나름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이번 방식도 스토킹 호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타항공이 이미 한 중견 기업을 인수 예정자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업황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의 인수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이제 매수권을 넘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뭐 더 현재 확보한 사람보다 안 좋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 A 중견 기업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뭐 일정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미 인수 의향서 접수 마감은 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하림의 페노션, 쌍방울의 광림이죠. 이런 것들 외에 한 뭐 사모펀드들 참여, 또 7일까지 예비 실사, 한 14일쯤에는 누군가의 그 인수 금액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이스타가 다시 재취항의 그 자격 재취 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빠르게 된다면 가을께 얘는 국내 선홍을 재취항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셨지만 참여한 그룹 가운데 이 하림, 쌍방울, 뭐 하림하면 닭고기가 떠오르기 마련이고 또 네. 쌍방울은 뭐 네일하던가 잠옷, 속옷 이런 의류로 유명한 편입니다. 이 계열사들 그러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지금 인수전에 참여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남양에서 이제 사업 다각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은 이제 꽤 오래전부터 좀 사업 다각화를 해서요. 지난 2015년이었었죠. SKX그룹의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펜오션을 1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닭고기 회사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열사인 펜오션, 벌크선 만드는 폐공선거든요. 이곳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쌍방울 계열의 이제 광림이라는 곳인데 특장차 만드는 뭐 크레인 같은 거 만드는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 광림이 들어갔습니다. 이 두 곳들을 모두 좀 보면 항공 쪽보다는 좀 물류 쪽에 포인트는 맞춰져 있는데 역시 결과적으로는 하늘을 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뭐 변수도 많습니다. 지금 뭐 제주항공과 이제 합병 무산을 둔 뭐 책임 공방도 있고 임직원 복직 문제도 있는데 특히 지금 방금 얘기대로라면 두 지금 이름이 꽤 알려진 이제 인수전 참여 기업들은 이 화물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인수전에 네, 뛰어든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객 분야에는 좀 소홀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직원들 네. 중에 상당수는 뭐 이런 여객 관련 직원들이고 이런 고용 네. 승계 문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법정 공방도 있고 그 직원 고용, 그러니까 특히 승무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와 이미 구조조정 당한 임직원들의 복직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제 새롭게 만약에 누가 인수한다면 그 기업의 숙제로 남아 있겠고요. 창업주 이제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이죠. 무소속 의원이 횡령 배임 재판 받으면서 이스타항공의 이미지도 굉장히 지금 나빠졌는데 요즘은 ESG라고 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극복의 숙제로 남아있고 또 2천억 원도 넘을 겁니다. 이 채무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막 새롭게 여행 가고 이제 코로나19도 백신과 함께 끝난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좀 더 돌다리를 두드러 가야 되는 이제 업황의 변수들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또 하나의 매각의 걸림돌 또 M&A 후에 문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